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릴 때 한 번씩은 시도해보는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정말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게 되는 책이죠. 사춘기 시절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사춘기 때만 세상에 불만을 느끼고 다 귀찮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청소년기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중년이 되면 내 인생의 항로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되는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또 이번엔 어떻게 알을 깨야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사망하게 되죠.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서 긴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인데요. 저자는 평화주의자였죠.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국수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발표했었죠. 이 때문에 인신공격을 아주 독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이 많이 겹쳤죠. 개인적인 일들이 겹쳤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고요. 아내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하죠. 또 셋째 아들은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헤세는 심리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죠. 그게 1916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헤르만 헤세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 책 데미안에는 심리학자들이 말할 법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죠. 분열된 자아, 의식과 무의식, 꿈 해석, 특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꿈을 꾸기도 하죠. 이 책은 정신분석과 헤세의 창작력이 결합해서 빚어낸 결실이다 라고 이 책의 번역자인 김인순 씨는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헤세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던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데미안이라는 이 아름다운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아주 단순화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주인공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거죠. 저자는 데미안을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에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9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또 젊은이들 사이에선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방황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고뇌를 담아서 쓴 작품이 바로 데미안인 거죠. 저자는 모든 인간은 자연이 던진 주사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확실성,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세상과 대립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저자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이거 참 힘겹죠. 이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데미안을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데미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안에 귀를 기울여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둘은 입맞춤하죠. 결국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싱클레어에게는 그들 마음속에 데미안이라는 원형적인 자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결국은 나를 둘러싼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결국은 모든 질문의 답이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제각기 누구나 자연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전쟁 이후에 유럽에 살고 있던 청년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이 전쟁으로 사망하고 또는 불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망함, 이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 상처를 보듬어 준 게 바로 이 소설 데미안이었던 거죠.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다.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아픔을 이겨낼 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인 거죠. 표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카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자, 아벨과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 카인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개념이죠. 카인은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표식이 저자의 말처럼 애초부터 카인에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형제를 살해한 후에 생긴 것인지, 이건 종교의 영역이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표식은 이 소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데미안에게도 표식이 있고 싱클레어에게도 이 표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표식이 있는 자는 생각하는 자, 세상을 보는 방식이 남과는 다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식이 있는 자는 완벽히 깨어 있음을 지향하죠. 반면에 표식이 없는 자는 남의 삶의 방식을 그냥 따릅니다. 자신의 이상과 의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집단의 것에 단단히 올가매는 것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다 보니까 표식이 없는 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반면에 표식이 있는 자에게는 삶이 고통 그 자체죠. 표식이 있는 자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남들 하자는 걸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게 표식이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 표식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누구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한때는 그랬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표식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알을 깨고 나와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표식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그 표식을 이젠 숨기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다간
이런 말 많이 듣게 되죠. 저 친구 참 사회생활 못하네. 그렇죠? 또 표식을 숨기고 살다 보니 이제 누군가는 그 표식을 아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남들이 좋다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아마 다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릴 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세상에 눈 뜬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나의 길을 찾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네, 내가 살아온 길은 그저 평범한 남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표식이 흐릿해졌거나 또는 그 표식을 이젠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표식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나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 한 번씩은 해보게 되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서 살면 지금보단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다시 말해서 희미해진 혹은 잊혀져 버린 내 표식의 존재를 되찾는 과정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물리적으로는 힘이 들지라도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